어제 하루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6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각 1조 5천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추적하다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틀 전에 공개한 장면 하나를 찾았습니다. 젠슨 왕이 직접 트럭에 실어보낸 물건이 있는데 그게 GPU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25% 빠져서 7,271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해서 7,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은 1,51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만든 CPU를 4곳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정확히 내일 새벽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한국 시간 5월 21일 새벽 5시 30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젠슨 왕이 직접 배달한 그 물건의 정체. 둘째,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셋째, 내일 새벽 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 3개입니다. 이걸 못 보면 목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 기준 없이 서게 됩니다. 끝까지 확인하시면 내일 새벽 실적 숫자를 보자마자 목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갈지 놓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으로 받으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1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244포인트, 3.25%가 빠졌고 오늘 오전에도 추가로 140포인트 가까이 밀렸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에만 35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환율은 1,510원대. 외국인이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환율이 뛰고 환율이 뛰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또 팝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35조 원, 삼성전자 주주 600만 명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이 규모의 매도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체감은 안 되더라도 수급은 정직합니다. 빠진 자리는 누군가 메워야 하는데 개인이 오늘도 1조 원 넘게 받아내고 있지만 외국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파업 시나리오는 이전 영상에서 기준선까지 잡아뒀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선을 흔들 수 있는 두 번째 변수,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종가 어제 기준 27만 5,500원. 여기에 오늘 노사 최종 협상과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24시간 안에 겹칩니다. 이번 실적은 단순한 매출 발표가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실적의 월가 컨센서스입니다. 매출 788억 달러, 주당 순이익 1.77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석 달치 매출이 약 119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연간 영업이익이 30조 원대입니다. 엔비디아는 한 분기에 그 4배 가까운 매출을 찍어야 합니다. 월가가 요구하는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시장이 보는 마지노선은 약 860억 달러. 이 숫자를 넘기면 AI 투자는 계속된다는 신호로 읽히고 못 넘기면 드디어 꺾이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가이던스가 왜 한국 시장과 연결되느냐? 가이던스가 좋으면 HBM 주문이 유지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 수혜를 봅니다. 꺾이면 그 반대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5번의 실적 발표에서 4번 컨센서스를 이기고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5, 2월에도 3.4% 이겼는데 주가가 5.5% 빠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기는 것을 가격에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은 가이던스가 860억 달러를 얼마나 넘기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직전 분기에 전체 매출의 91%를 넘었습니다. 게이밍, 자동차 다 합쳐도 데이터 센터 앞에서는 부수 사업입니다. 이 91%가 유지되는지가 AI 투자 지속의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인은 따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틀 전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6일 엔비디아 부사장 이안 버기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닙니다. 첫 번째 목적지 소마 지역 엔스로픽 본사 서버렉 한 대를 직접 들고 갑니다. 두 번째 미션베이 오픈 AI 본사. 세 번째 팔로알토 스페이스X AI.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받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오라클 AI 고객센터. 이틀에 걸쳐 4군데 엔비디아 부사장이 직접 배달했습니다. 보통 서버라면 택배로 보냅니다. 물건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받는 쪽도 보통이 아닙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스페이스X, 오라클, AI 산업의 최전선 4곳입니다. 배달한 물건의 이름은 베라, 엔비디아의 첫 번째 독립형 CPU입니다. GPU가 아닙니다. GPU로 5조 달러 회사를 만든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GPU가 빠진 서버를 출하했습니다. 젠슨 황은 GTC 2026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PU는 더 이상 모델을 보조하지 않습니다. 모델을 운전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겁니다. GPU로 5조 달러 회사를 만든 사람이 CPU를 수십억 달러 사업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선언한 겁니다.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GPU 회사가 갑자기 CPU를 직접 만들었을까요? AI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질문하면 대답하는 챗봇이었습니다. 앞으로의 AI는 알아서 판단하고 도구를 쓰고 코드를 짜고 결과를 검증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한번 행동할 때마다 CPU 코어 하나가 전담합니다. GPU는 에이전트의 뇌입니다. 수천 개의 작은 코어가 동시에 연산합니다. CPU는 에이전트의 손입니다. 데이터를 옮기고 도구를 호출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되돌립니다. 뇌가 아무리 빨라도 손이 느리면 전체가 멈춥니다. 에이전트가 수천 개, 수만 개 동시에 돌아가면 CPU가 병목이 됩니다. CNBC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AI 인프라 총괄 디온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CPU가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확장하는 데 있어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흥분되는 기회입니다. 남의 CPU를 기다리지 않겠다. 직접 만들겠다. 그게 베라입니다. 이 판단이 과장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AI 데이터 센터 전망에 따르면 서버 CPU 시장이 2030년 약 1,100억 달러, 그중 AI CPU만 88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원화로 133조 원,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5년 안에 이 규모로 열립니다. AMD 데이터 센터 총괄 포레스트 노로드가 CNBC에 말했습니다. 수요 증가가 전례가 없습니다.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텔과 AMD는 중국 고객들에게 CPU 납기가 최대 6개월까지 밀릴 수 있다고 통보했고 가격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심한 겁니다. GPU 옆에 CPU도 직접 깔겠다. 남이 만든 인텔 AMD CPU에 끼워주는 게 아니라 AI 워크플로우에 최적화된 CPU를 직접 설계해서 자기 GPU와 한 세트로 팔겠다. 이게 베라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GPU 회사인 엔비디아가 CPU를 직접 만든 이유가 나왔습니다. 에이전트 시대에 CPU가 병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CPU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연결되는 숫자를 봅니다. 베라 CPU 스펙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올림푸스 코어 88개 ARM 아키텍처. 메모리는 LPDDR5X CPU 한 개당 최대 1.5TB, 메모리 대역폭 초당 1.2TB, 기존 범용 CPU 대비 2배 에너지 효율, 플로드에서 50% 더 빠릅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메모리 쪽에 있습니다. 1.5TB. 여러분 노트북 메모리가 보통 16기가입니다. 베라 CPU 한 개에 노트북 94대 분량의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AI 에이전트 수천 개가 동시에 작업하려면 지휘본부의 작업 공간이 이만큼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걸 렉 한 대에 256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페이지에 공개된 베라 CPU 전용 렉입니다. 렉 한 대에 베라 CPU 256개, AI 에이전트 22,500개를 동시 운영합니다. 이 렉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최대 400TB, 노트북 16기가 기준 25,000대 분량입니다. 서버 렉 한 대예요. 그리고 이건 GPU 서버 옆에 따로 세우는 겁니다. GPU 서버의 HBM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CPU 서버의 DRAM 수요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겁니다.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국 메모리 회사들의 AI 매출은 한 줄기였습니다. HBM 한 줄기. 그런데 베라가 깔리는 순간 DRAM 줄기가 다시 굵어집니다. AI 시장의 파이 안에서 한국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줄기가 2개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DRAM은 누가 만드느냐? 세계에서 대용량 LPDDR5X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3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4%로 1위, HBM에서는 SK가 강하고 D램에서는 삼성이 강합니다. 채널이 두 개로 나뉘면서 양쪽 다 수요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CPU를 만들면 인텔 AMD 쪽 D램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서버 CPU 점유율은 인텔 60%, AMD 24%, 엔비디아 6%. 그런데 베라는 범용 서버 CPU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 전용입니다. 기존 시장을 뺏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새로 여는 겁니다. 또 하나, HBM이 아니면 SK하이닉스한테는 별로 아닌가? HBM 단가는 D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GPU 서버 한 대당 매출 기여도는 SK가 훨씬 큽니다. 삼성에게 베라는 추가 수익원이지 SK를 뒤집는 변수는 아닙니다. 다만 파업 악재 한가운데에 새 수요 채널이 열린다는 건 투자 심리에 분명한 버팀목이 됩니다. 고객사 명단도 이미 나왔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메타, 오라클, 알리바바, 서버 제조에서 델 HP 슈퍼마이크로, 국가연구소에서 로스앨러모스까지 실험이 아니라 양산 준비가 끝난 명단입니다. 젠슨 왕이 말한 수십억 달러 사업이 빈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베라의 구조는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내일 새벽에 어떤 숫자로 나오느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내일 새벽 이 숫자들을 확인하는 게 목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의 판단을 결정합니다. 시나리오 A, 매출이 788억 달러를 넘고 가이던스가 860억 달러를 위로 뚫고 어닝콜에서 베라가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경우입니다. AI 투자 지속이 확인되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유지되고 HBM 주문이 확대됩니다. 여기에 베라 CPU D램 수요 기대까지 더해지면 삼성, SK 양쪽에 반등 근거가 생기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면서 환율이 안정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한국 증시는 목요일 장에서 코스피 7200선 회복이 빠르게 시도됩니다. 단,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와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삼성전자는 베라 D램 수요 기대가 파업 우려를 일부 상쇄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4 공급 비중을 다시 평가받는 구간이 옵니다. 올해 초 기준 업계 추정으로 엔비디아 HBM4 물량의 약 3분의 1을 SK가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비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곧바로 내년 실적 모델을 다시 짭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이겨도 이긴 폭이 작으면 시장은 실망합니다. 옵션 시장이 반영한 기대 등락폭이 5%에서 10%입니다. 가이던스가 860억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면 이겼는데 빠지는 패턴이 5번째로 반복됩니다. 또 하나, 엔비디아는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전망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 중국 관련 코멘트가 부정적이면 전체 분위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의 진짜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가이던스가 860억을 얼마나 넘기느냐, 그리고 베라를 젠슨 왕이 어닝콜에서 구체적 숫자와 함께 언급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겼는데도 빠지는 패턴을 깨는 열쇠입니다. 시나리오 B, 매출은 넘겼지만 가이던스가 860억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또는 베라 언급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AI 투자 둔화 우려가 퍼지면 HBM 수요 전망이 내려가고 SK하이닉스가 추가로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파업에 AI 둔화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매도가 가속됩니다. 환율이 1,520원을 넘기면 삼성전자 방어선 26만 2천원이 위협받습니다. 어제 시작된 악순환 고리가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시나리오 B에서 삼성전자 보유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업으로 반도체 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AI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 2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하향됩니다.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빠지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HBM 수요 전망 하향 시 외국인 매도 집중 대상이 됩니다. 어제 하루 5% 하락이 시작이 아니라 중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함정은 있습니다. 매출이 소폭 미달해도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시장은 용서합니다. 특히 베라 주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새 매출원이 열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숫자 하나로 시나리오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SK하이닉스 보유자.
어닝콜에서 HBM, HBM4 언급 강도를 봅니다. 확대, 우선 공급 같은 단어가 나오면 보유 근거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91%를 밑돌거나 마진이 75%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하락 여지가 남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 베라디램 수요는 중장기 호재이지만 이건 하반기 이후 이야기입니다. 베라 CPU 서버 양산이 올해 하반기 시작이고 삼성 디램 납품이 실적에 잡히려면 최소 한두 분기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3분기 이후 실적 전망을 볼 때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SK하이닉스 보유자 두 번째, 엔비디아 HBM4 물량의 3분의 2 확보 추정치가 어닝콜에서 직간접적으로 흔들리는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 두 번째, 베라 양산 시점이 어닝콜에서 명시되는지를 봅니다. 시점이 빠르게 나오면 삼성 디램 수주 가시성이 같이 빨라집니다. 삼성전자 노사 상황입니다. 어젯밤 14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새벽 쟁점 하나만 남았고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오후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세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삼성전자에 걸린 변수가 두 개입니다. 한쪽은 오늘 오전 성과급 상한 폐지 여부, 다른 한쪽은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둘 다 긍정이면 28만 8,500원 돌파 시도, 둘 다 부정이면 26만 2,000원 위협. 엇갈리면 횡보합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틀어집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세 숫자입니다. 첫째, 매출이 788억 달러를 넘는가? 둘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860억 달러를 넘는가? 셋째, 어닝콜에서 베라가 명시적으로 강조되는가? 세 개 중 가장 중요한 건 둘째,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가 860억을 넘기면 나머지 둘이 약해도 시장은 버팁니다. 가이던스가 밑돌면 나머지가 좋아도 분위기가 식습니다. 가이던스를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둘로 강도를 판단하세요. 엔비디아가 처음 만든 CPU를 AI 산업 최전선 네 곳에 직접 배달했습니다. 젠슨왕은 수십억 달러 사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서버 한 대의 메모리가 여러분 노트북 25,000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기존 GPU 서버와 별도입니다.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매출 가이던스 베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신호별 케이스를 추가로 짚어드립니다. 일정 정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5월 21일 새벽 5시 30분에 엔비디아 실적과 어닝콜이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과도 이르면 오전 중 윤곽이 잡힙니다. 한국 시장의 다음 방향이 사실상 이 24시간에 압축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뉴스를 확인하세요. 매출 가이던스 베라 언급 이 세 개를 순서대로 체크하면 목요일 한국장이 열리는 9시 전에 판단이 끝납니다. 실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종목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인용한 숫자와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첫 CPU 한 대에 노트북 25,000대 분량의 한국산 디램이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 가이던스 한 줄이 이 그림의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역사 경제 해결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